이종입니다. 저는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언론 공작, 검언 유착 둘러싼 언론 공작이라고 재밌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 사회에서 좀 진실을 다투는 집단이 몇 군데 있잖아요. 언론이 있고 검찰이 있고 판사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판사 사법하던 때는 언론은 제3자니까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이번에 최근에 이동재 기자 사건 관련해서 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는 거 좀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저 뛰어들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 추리 줄 겁니다. 저는 지난번 박원순 시장 장례식하고 그 직후에 백선엽 대장 장례식을 보면서 야, 이게 기부럽구나, 승자의 저주가 시작됐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거 검언유착 사건을 잘 보십시오. 아마 어떻게 언론을 공작을 했고 언론을 활용했는지 기자들이 달라붙을 겁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이제 유엔사 문제하고 종전선언 이게 다 허구잖아요. 뭐 언젠가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두 분 발표하시는 분께서 이제 과거의 문제를 분석하시고, 저는 미래 문제를 접근하고 있죠. 미래 문제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되는 거 우선 하나 전제해야 될 때, 독일이 통일될 때 뒤에 백그라운드로 나토가 있었고, 나토가 그냥 성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토 동맹군 사령부가 있었잖아요. 미일 간의 안보 제약은 있지만 미일 간에는 안보 사령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미군이 주일 미군이 총사령부가 되고 일본을 보조원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 한미 간에도 한미 동맹이 있지만 이걸 개런티해주는 군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연합사가 있는 걸 해체하자는 게 이 정부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백을 해주는 게 유엔사인데 해체하겠다는 이 정부였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된다고 보십니까? 독일은 나토군 사령부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토대로 와르샤바 조약기구 조약국을 부수고 여기 통일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걸 보면서도 독일 모델을 따라가서 평화통일을 하자고 하면서도 유엔사 한미연합사 해체하자는 건 이건 난센스예요. 이걸 깨 부셔요. 저는 독일 통일이, 독일은 둘이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2차 대전 때 연합국 네 나라가 다 점령하고 나서 각자 쪼개진 겁니다. 근데 냉전들에게 쪼개진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영원히 갈라서자 평화조약 맺어갖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하면 합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하는 정교한 협정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또 72년도에 브란트 때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어서 우리 한일 기본조약처럼 별개 나라로 갔습니다. 가다가 18년이 지난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체제 위기가 오면서, 근데 동독만 맞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 동유럽 전체가 체제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공산혁명이 민주혁명으로 가는 와중에서 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그 와중에 동독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자 중심, 카톨릭 중심의 그 사람들이 만들면서 우리가 서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양독조약을 맺으면서 그거를 승인받는데, 독일 분당을 한 나라가 연합국 네 나라니까 그 승인을 받는 게 4+2 회담이잖아요. 네 나라에다가 양독.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합의가 돼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전용시켜서 우리 그 모델을 통일하자고 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일단 낮은 단계 연방계 무슨 헛소리 하면서 결국 두 개의 나라를 쪼개자는 거잖아요. 완전히 정계협정 끝나고 평화협정 맺으면 남북이 별도 유엔 가입 그래놓고 나중에 통일하자는 건데, 전 그런 면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동독이나 또 서독이 와르샤바 조약 기구로 군대를 없앴느냐, 나토군을 없앴느냐. 근데 우리는 왜 연합사를 없앴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대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통일을 만약에 동독 서독 모델처럼 하려면, 혈격가로 갔다가 하려면, 그 다음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어떤 변화가 오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북한이 속한 그 경제권 자체가 와야 되지 않으면 평화 통일 기회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군사적으로 밀고 가거나 걔네들이 밀고 오는 건 유엔에서 침략으로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논외로 하자겠다. 그 논외로 그거 하게 되면 결사변에서 무조건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평화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잡으려면 북한이 와해가 되려면 가장 백그라운드인, 지금도 이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뭐 기름 제공하는 게 저쪽이잖아요. 비행기 가끔 뜨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그럼 중국 경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무너뜨리는 작업을 지금까지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항해의 자유 작전 통해서 10년 동안 미국이 남중국에서 부닥쳐오다가 그다음에 무역 제재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싸우다가 이번에 외교 공작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블라디오를 잡으려고 덮치기 시작하면서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게 냉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베를린에서 스톡홀름에서 계속 KGB하고 CIA가 붙은 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그 와중에
70년대 동독에 SS-20 배치하고 서독에다가 미국이 퍼시트 배치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대결을 쭉 가다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끌다가 레이커드 회담 거쳐서 워싱턴 회담에서 양국의 하다에서 IF 조약 맺으면서 그 10년 치열한 경제 제재 속에서 러시아가 못 견디고 무너지면서 동독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싸움을 지금 미중이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스탠스를 어딜 잡아야 되겠어요? 그때 서독이 어딜 잡았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친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통일하자는 게. 그럼 독일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짜지 가짜. 그래서 지금 중국을 중국이 민주정권이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이 합세를 해야지. 국정원이 들어가서 같이 드라이브 걸어서 공작을 해야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발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와야 되는 과정에서 소련이 와야 되기 1년 전에 먼저 와야 되는 게 동독이고 루마니아, 차우스에서 쭉 동족 와르샤바 조약기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권 장관님 계시는 권 장관님이 못한 것이 이제 조중 우호 조약을 파기 못하셨어요. 소련하고 우호 조약을 파기 정말 잘하고 진짜 예쁘죠. 그거 파기하는 게 들어가는 것이 와르샤바 조약기구 와해시키는 거랑 같은 거죠. 그걸 해야 되죠. 이 정부가 독일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지 평화통일 의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 정권이 무너졌다. 똑같이 중국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북한이 와야 될 수가 있다. 그때 이제 독일 정부에서 폴 정부에서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소련에 제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 이제 주 동독 소련군을 철수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평화 통일이 되는데 이게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이 정부가 내가 동의하겠어요. 그럼 북한 와해 공작으로 가야 되지. And China 와해 공작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한미 공조가 철저하게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연합사를 왜 해체를 하고 유엔사를 왜 해체를 하고 또 하나 유엔사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걸 보는 게 옛날에 50년대 전쟁할 때는 중공은 유엔 멤버가 아니었어요. 근데 72년도부터 이제 빙봉 외교하면서 유엔에 들어와서 안보리 이사국이 됐는데 저는 현재 정전 체제는 이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50선거로 30인가요? 우리 재헌회 선거로 할 때 북한이 선거를 거부한 겁니다. 유엔은 자유선거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동의해서 우리는 정식 정부고 북한은 거부한 거예요. 그럼 쟤네들은 반란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우리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래. 웃기는 사람이지. 저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린 정식 대통령이고 니들은 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쟤네들이 쳐들어왔던 건데 그때 이제 유엔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US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데 거기에 연방군이 있듯이 유엔도 하나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게 딱 하나 유엔 사령부밖에 없어요. 나토도 그냥 조약도인데 나토 동맹군이 있는 거고 한미 연합사가 있는 거고 이 동맹 체제인데 군체제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안자스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령부가 없는 조직이고 껍데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없애냐 이거죠. 이걸 보장막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유엔이 저는 이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뭡니까? 한반도 북핵 문제죠. 쌍중단 앤드 쌍의 병행이죠. 쌍중단은 연합훈련 중단하고 북핵 개발하지만 쌍의 병행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유엔 체제로 정결 체제의 정신이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드시 이 문제를 정전을 유지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통일을 그대로 하지 못하게 반대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정부는 정전 체제를 깨는 거를 중국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중국 현 체제를 원할 겁니다. 근데 거꾸로 보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통일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후에 안보를 유지하려면은 아니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나토가 해체가 됐습니까? 나토가 오히려 폴란드나 체코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민주국가로 바뀌면 그쪽에 들어와서 이 동아시아는 특이하게 한일 간의 경쟁 때문에 나토 같은 체제가 없어요. 유엔 사령부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한미일중 뭐 연합방위 체제를 만들면 그 나라끼리 안 서는 평화 체제가 오히려 확보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가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정부에 대해 삿대질을 해야 되죠. 저 그렇게 지금 권한주착에 대해서 언론을 밀다가 거꾸로 터져나오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성영 지검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터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KBS는 또 공영노조가 있고 뭐 그럼 뭐야 이렇게 나와야지.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자기 머릿속에 저 오늘 이인영 씨 아무 취입식 없이 그대로 장관 시작합니다. 했습니다. 아마 내일쯤은 박주희 시작하겠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아무리 선거해도 꼭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한 40몇 프로 있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방향성이 나와야죠. 저는 종전합정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 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그게 되느냐 동서적 사회에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랑 그냥 똑같이 놓고 봐도 안 풀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거기가 나토를 해체했냐 나토에 탈퇴를 했느냐 제기해야죠. 이제 좀 제기할 때입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